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양식품인데요. 유튜브만 보셔도 불닭볶음면 치시면 사실 챌린지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YOY 55%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조금 같이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주셨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적에 대한 궁금함보단 제 생각에 최근에 그 HTC랑 불거지고 있는 지분 이슈가 메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말미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목 상태가 밤에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 좀 잠겨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히 들어보신 후에 본인이 직접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응용해 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 뭐 아이디어 혹은 뭐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영상의 댓글 혹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해당 영상의 포스팅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양식품 20년 반기보고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기보고서입니다. 6월 30일까지고 삼양식품입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100장이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별로 들지 않아요. 자, 보시면 이 종속기업들 요약 재무 현황인데 호면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특이해서 제가 체크해줬어요. 교육 서비스업이 왜 업으로 들어가 있나 싶어서 체크했고요. 삼양 푸르웰이라는 기업을 제가 체크했는데 사실 왜 이 기업 체크했냐면 우리 대기업들 자회사들을 보다 보면 이런 기업들이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알짜배기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 주식 비상장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좋죠. 이런 것들 기업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런 골지 업체들 하나씩 들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양식품은 당연히 중소기업이 아니겠죠. 다들 아시는 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최근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보니까 경상남도 밀양시에 공장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1300만 주고요. 지금까지 발행을 한 주식은 1200만 주인데 액면 병합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753만 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뭐 향후에 만약에 정관 변경 나온다거나 하면 좀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액면 분할이 아니죠. 유상증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라 굳이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큰 규모로 투자할 것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고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배당 엄청 좋아하죠. 지금 보시면 실적이 쭉쭉 나오는데 배당을 계속 해줬습니다. 올해 곱하기 2마에도 이거 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900억이죠. 아마 배당 증액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배당도 주는 좋은 기업이란 거 진짜 실적 많이 늘었죠. 58개 1년치를 벌써 뛰어넘었어요.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에 오면 항상 설명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 읽었다 하면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읽고 재무제표를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본 거고요. 재무제표에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사업의 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세 개는 꼭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보셔야 재무제표 보셨다고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주석까지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어도 사업의 내용,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자, 면 사업부입니다. 이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면 사업부의 특성은 면류 산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이 작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제 어릴 때 기억에 98년도에 라면 값이 엄청 폭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막 라면을 좀 싸게 살려고 막 신규로 오픈하는 그런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줄 서서 막 사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막 200원이 갑자기 500원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환율의 영향으로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류가 우리 사실 약간 밥의 그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소득이 줄어들면 라면을 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작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산업 성장성은 뭐 이야기 나오는데요. 결론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인스턴트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기 변동,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크지 않을 거다. 경기 변동에 의한 건. 자, 시장 여건은 면류 사업은 대기업에서부터 군수업체, 수입업체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업체들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팔도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먹고 있죠.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인데요. 장수 브랜드인 삼양라면과 그리고 불닭볶음면으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히트 제품들이 한두 개 나오면 식품회사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이게 유지가 되고 얘로 베리쳐서 특히 불닭볶음면은 정말 베리쳐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스낵 사업부인데 이 과자 사업부고 이거는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은 편이라는데 적은 편이라는 거지 이게 없는 편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생각에도 조금 소득이 떨어지면 굳이 과자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아동들이 많이 먹는데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낵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 영향이 크지 않은 소비재 산업입니다. 즉 영향은 받지만 크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진출 경쟁사항 엄청 많죠. 요즘에 진짜 과자들 많이 나오죠. 자, 유가공입니다. 유가공 산업은 낙농에서 공급되는 원유를 이용하여 우유, 발효유, 분유, 연유, 아이스크림, 치즈 등으로 가공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유가공품은 그 자체로서 소비되기도 하고 제과 제빵 등 타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메일유업이 그 커피 브랜드 냈잖아요. 갑자기 그 폴바셋 냈잖아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한편으로 또 이런 유가공품을 많이 쓰는 곳이 카페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씩 가집니다. 산업의 성장성 당연히 안 좋겠죠. 보통 애들이 많이 먹는데 뭐 그렇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 우리 애 어차피 먹일 거 좀 더 좋은 거 먹이겠다라는 마음이겠죠. 경기 변동은 좀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이 이룰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 좋은 게 나왔다 이러면 좀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시장 여건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이제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국산 유제품 제조 원가는 수입 유제품의 3배로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 요소는 프리미엄 유기농 우유, 대관령 유기농 우유를 출시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프리미엄 백색시유 유기 인증 받은 성인시돌 목장산 유기농 우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좀 더 고품질 프리미엄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스 조미 소재 사업부고요. B2C와 B2B로 나눠져 있는데 B2B 시장은 전체 소스 시장이 80%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고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 팽창 및 다양한 전용 소스 등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MS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도 이런 그 소스류로 좀 잘 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성장성은 국내 소스 조미 소재 사업은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증가와 외식의 내식화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본 사업부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성장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기 변동은 당연히 별로 없겠죠. 이거 먹고 사는 거니까 좀 덜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불황기에는 집에서 많이 쓸 거고 호황기에는 나가서 많이 먹으니까 어쨌든 크게 변동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소스 등 조미 소재는 최근 HMR 확산으로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B2B 소스 시장에 진출하는 군소업체가 다양해지면서 경쟁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에 당사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OEM에 의존하던 제품을 자사 생산으로 이전하여 수익성을 보전.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OEM으로 맡겼으면 OEM도 가격이 그건가요? 이게 OEM으로 맡겼을 때 그 고정 생산가는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사로 돌려서 오히려 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전에 볼 때는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갔는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드네요. OEM 생산 단가보다 내부 공장 가동률 올리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이득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보통 근데 OEM사가 인건비가 더 싸거든요. 그래서 더 쌀 것 같은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회사들인데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슈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아직 모색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규 시장으로 진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업은 아직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보시다시피 면류에서 나옵니다. 라면에서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좀 미미하죠, 다들. 그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식품업체들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이게 한번 출시를 하면 가격을 올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힘들고, 하지만 원료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죠. 원료 가격은 계속 한다는 거. 그래서 원가도 꾸준히 체크를 해주신 게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뭔 일이 생겨서 갑자기 밀가루 가격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 그리고 가동률에 대한 부분 봐야 되는데 80% 이상 들어가면 저는 사실 크게 이슈 없다 보는데 이제 문막 공장이 36%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뭔지 찾아봤어요. 원주 공장은 용기 제품과 봉지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면류를 생산하는 면 공장이고, 그리고 스낵 공장, 간장 공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막은 우유와 발효, 즉 우유 라인이죠. 우유 라인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가동 시간을 보니까 크게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동률 올리는 게 약간 이슈일 것 같아요. 36%면 이거 무조건 적자거든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자 나는 구조라는 거. 우유 부분이 좀 흑자로 돌아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자, 진행 중인 투자는 원주의 4개 라인 증설하는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2020년에 원래 끝내려고 했으나 2022년 경남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신규 3개 라인 공장 건축 공사 투자로 내용과 기간을 좀 연장했다고 합니다. 라인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뭔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자,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아침이 되니까 확실히 목이 계속 걸걸하네요. 계속 뭔가 목이 잠기는 느낌이 듭니다. 자, 면사업부의 경우 꾸준한 신제품 출시와 주요 제품의 안전적 매출에 힘입어 전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31.9% 성장한 3천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신제품 출시, 사실 불닭 까르보나라 전 좋아하는데요. 이런 제품들 내주시면 감사히 사 먹죠. 과자 사업부도 약간 증가했는데 135억이고요. 3천억에 135억이면 사실 미미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지금 소싱류들 SKU가 감소했다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품목수가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품목수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유가공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 하고요. 손익계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네요. 상반기는 전년 대비 5.5% 성장인데 발효유 부분에서 31.5%, 일반 우유는 21.1% 신장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높여가면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스 사업부는 상반기 매출 대비 41.1% 증가했다고 하고요. B2C 소스 제품은 안정적인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소스가 B2B로 매출액이 나오는데 B2C로 나온다니까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B2B 소스 매출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다방면 매출 신장을 해가고 있다고 하네요. 골지는 삼양식품, 농협, 지함업체, 일반업체, 개인으로 구분이 되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식품 판매 방법인데요. 다 똑같겠죠. 다 똑같은데 뭐냐면 특약점을 통한 소비자 판매와 슈퍼체인 그리고 편의점, 대형 백화점, 유통문부를 통해서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담보 내의 매출에 따른 대금 횟수나 판매 장려금 및 운임 지급으로 판매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골지의 경우는 대부분은 삼양식품을 팔릴 겁니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팔릴 건데 외주업체의 경우는 이제 매출 비중이 큰 데는 근저당 설정해서 한도 금액 내에서 매출이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는 선수금을 받거나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판매 경로 아까 위에서 한번 봤고요. 말씀드렸었죠. 특약점, 할인점 이렇게 팔린다는 거. 할인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네요. 자, 골지, 여기도 적혀 있네요. 삼양식품이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외주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연구개발을 한번 혼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갈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현금 엄청 많아요. 1117억이나 있고요. 단기금융상품, 사실 이것도 거의 현금이거든요. 이게 거의 한 1300억 정도 현금 있고, 매출 채권은 줄어들었습니다. 회수가 잘 됐나 봐요. 대신 재고자산이 좀 늘었는데 이거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소비재 기업을 제가 이번에 처음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회전율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할게요. 이게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닙니다. 회전이 잘 되고 있다라면 뭐 본인들 나름대로 성수기에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재고 늘어났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매입 채무도 재고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만 좀 늘어났죠.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장기 차입금도 살짝 늘었는데 뭐 이 정도 1억 정도야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진짜 성장 많이 했습니다. 이거 거의 얼마죠?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3,304억이고 그리고 2,540억입니다. 거의 매출액 성장 30% 했고요. 영업이익 성장은 아까 그 제목에도 있지만 55% 성장을 했습니다. 55% 성장. 판관비가 좀 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반도체 기업들 하면서, 판관비와 관리비 주석이 왜 없지 했는데, 제가 주변에 지인 회계사님들한테 좀 여쭤봤는데요. 물어보니까 분기랑 반기에는 판관비에 대한 주석을 넣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것 같고요. 삼양식품도 생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쭉쭉 늘고 그리고 이익도 쭉쭉 느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석인데 위에 있나? 주석을 쭉 보면 매출 채권이 소폭 늘어났는데 단기 말에 충당금이 좀 늘어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한 50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돈이 떼일 수도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이했던 게 이게 식품회사들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위가 1,000원이라 뭐 한 500만원, 뭐 그린푸드는 뭐 거의 24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이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매출의 누리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 끼워주거나 이랬을 때 매출 차감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금액들이 실제 매출액입니다. 이 금액들이. 그 끼워주고 한 거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 다시 돈을 돌려주니까 차감시키는 게 맞는 거죠. 매출 애누리. 체크한 이유는 애누리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회계 시험 칠 때 이거 엄청 헷갈리거든요. 자, 국내 해외 매출 비중 보면 이제 해외가 더 많아졌어요. 해외가 더 많아진 모습. 코로나 영향도 분명히 받았겠죠. A사가 있는데 거의 한 800억 정도 매출액이 당 반기에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를 사가는데 이마트인가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어쨌든 비중이 좀 있긴 있다는 거. 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차입금 봤는데 차입금 이자 엄청 쌉니다. 장기 차입금도 싸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돈 벌면 이거 뭐 갚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쭉쭉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더 내려가면 많아지니까. 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자, 재고자산 보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반제품 일단 원재료가 늘어났고요. 죄송합니다. 원재료가 늘어났고, 그리고 반제품도 같이 늘어났고요. 재고도 좀 제품도 늘어났는데, 친절하게도 재고자산 회전율을 적어 놔줬더라고요. 14바퀴 돌고 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잘 돌고 있어서, 어쩌면 코로나에 대비해서 더 많이 만들어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또 주담한테 전화하시면, 그 일정부 왜 늘어났어요? 물어보면 알려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 한번 통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거. 자,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로 거의 내추럴스, 대지주가 가지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만 거의 한 특수관계인 지분만 46%니까 지배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얘죠. MD 유니콘 제1차. 이게 뭐였냐면 그 HDC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입니다. 지분을 그 미래에셋에 넘겼죠. 그리고 최근에 이 HDC가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차피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아침이라 어차피 이 물량들은 나올 물량이었거든요. 원래 17%인가 13%였죠. 17%였던 것 같은데 16.99%. 어차피 매각되면 나올 이슈였는데 굳이 이 오버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확신이 들면 분할 매수해서 뭐 주가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오버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PRS 맺었잖아요. 수합을 맺었는데 결론은 이거는 나올 주식이다. 시중에 풀릴 주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얘 때문에 주가 눌릴 거 겁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이었다. 그렇다라면 굳이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타이밍을 제가 저점에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자신 없거든요. 저는 사실 주가 빠질지 올라갈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수합을 HDC랑 맺은 이 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그냥 무조건 시장에 나올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오버행 갑자기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죠. 다들 그냥 보셔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유 부분만 좀 더 성장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스 부분 또 B2B 쪽이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영상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 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도 될까?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한 섹터로 준비해 봤고요. 다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500 나오면 주가 빠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라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제일 남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준비한 삼양식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오는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모두 안녕.